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316회 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인 주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시정질문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자리 나와서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과 이제 그 문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것들을 직접 어필할 수 있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활동보다 또 이제 강하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시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많은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이라고 할까요?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언 때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항상 좀 부담을 갖고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오늘 한 4번째 정도 시정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긴장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 긴장감 이 둘 다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 질문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또 시민들의 뜻을 대의해서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또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담을 갖는 것도 혼자만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시민의 입장이 어떤지, 시민의 눈높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시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승 행정 1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일부 시장 김의승입니다. 어쨌든 서울특별시 부시장 이렇게 좀 타이틀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또 부시장이라고 하는 역할들, 직책들, 많은 역할과 책임들, 또 그만큼 많은 큰 권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그 부시장의 역할들, 또 책임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소관 업무, 주어진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총괄 조정들, 또 굉장히 시장님을 보좌해서 많은 판단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시고 많은 좀 책임을 가지고 하는 역할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임용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언제 임용되신 겁니까? 1993년 4월에 처음으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또 저도 이제 10대 있을 때 경제정책실장이나 또 기조실장으로서 이제 함께 했었지만 상임위, 그래도 여러 가지 직책들을 거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요 직책들을 거치셨습니까? 국장이 되어서는 저 행정국장도 했었고요. 그다음 관광체육국장, 또 기후환경본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정책실, 그다음 기획조정실 업무도 총괄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총괄 조정 기능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공직 생활들, 또 주요 직책들을 거치셨고, 그렇게 또 이제 행정부시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까지 올라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나오신 김에 오늘 이제 첫 임시회도 하니까 혹시 시민 여러분께 이제 올 한 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좀 다짐이나 각오나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 최근에는 가장 먼저 서울시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아마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금년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안전에 대해서도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앞서 딴 의원님들께서 급속하게 바뀌는 산업 환경 속에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도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런 아이디어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창의 행정도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저도 의원으로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때로 이제 논쟁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자리로 돌아주셔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님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이제 그 행정일부 시장님을 좀 발언대로 모셔서 뭐 여러 가지 좀 간단한 질문들 드렸습니다. 그 부시장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간단하게 시민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하시고 또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좀 질문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질문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일부 시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새롭게 행정 2 부장님이 임명되셨습니다. 근데 좀 되게 이제 그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민간 기업가 출신으로 또 주택정책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역할,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는 행정부시장의 역할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부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이제 그 이 부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보면은 뭐 안전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많은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인사가 적절하신 것인 건가에 대한 좀 많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그런 의문들을 좀 대답으로 좀 네. 네. 어떤 취지의 걱정이신지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 인사라는 게 이제 인재 풀 속에서 선택을 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기억하시다시피 제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던 재작년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 작년까지를 되돌아보면 기술직 쪽 파트 2부시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인재풀이 굉장히 협소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인재풀이 메말랐느냐, 고갈됐느냐 하면 지금 안전총괄실장이 아직 직무대리 꼬리표를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1, 2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급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안전총괄실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죠. 그러니까 1급이 그리고 몇 명 돼야 부시장을 선임을 하고 또 그 자리에 2급이 몇 명 돼야 또 1급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1급이 원래 한 2명 정도 유지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올 때의 그 위험성이나 단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양인재 부시장님, 고건시장님 시절에 강홍빈 부시장님 이렇게 외부 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1부시장, 2부시장 자리에 외부에서 바로 전격 발탁이 돼서 아주 소임을 잘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들 중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그게 잘 여의치가 않아서 외부에서 교수님들을 또 리스트업을 해서 검토도 하고 직접 접촉도 또 했었습니다. 꼭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으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았고 심지어는 이미 역임을 하고 나가신 2부시장님 중에 누굴 다시 모셔올 수 없을까? 뭐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배경으로.
하여튼 철저히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임명된 이 부시장의 이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10년 전에 일을 할 때 정책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저의 이 정책 철학이나 저의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을 누구보다도 잘 체화하고 있는 인물이고, 또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 대해서도 경험도 풍부하고 이해도도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되겠죠. 이번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정책 현장에서 매우 각광받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사실은 유창수 제2부시장의 아이디어입니다. 선거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공약을 했고 이제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일이 다 이 부시장이 그동안 저와 호흡을 함께 해오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던 정책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네,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님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춰 왔고, 또 시장님께서 신뢰하시고 이런 분도 알겠고,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움이 남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또 듣기에 어떻게 되냐 다르겠지만, 또 유창수 부시장께 듣기에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길게 이것까지 공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뭔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부장이라는 자리는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총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원으로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그다음에- 아마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서울시로 오기 전에 민간 기업에 계셨고, 그 기업이 이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이제 가서 대단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홍보 자료입니다. 쭉 봤더니 서울시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거 시장님께 오셔서 발표하신 서울 플랜 2030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왕신리 계획들 계속 다음 장 넘겨주시죠. 계속해서 이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부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고, 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좀 더 신중한 처사를 해야 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이력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거쳐서 이해관계 충돌 사항까지를 다 포함해서 인사 검증을 거쳐서 임명하는 자리이만큼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법적으로도 2중 3중의 견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퇴임 후에도 당분간 원래 하던 일로 생업을 종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공정업종 취업 제한이 돼 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매우 선진적인 2중 3중의 정말 촘촘한 그물망처럼 만들어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무리 엄중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도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이 부시장은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스스로에게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임명되기 전에도 2번, 3번 확인을 했는데 문제될 게 없다 하는 다짐을 받고 검증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특별한 선입관을 갖거나 좀 편안한 시간을 갖지 않고 잘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그것들을 보는 시민과 또 여러 가지 시장님의 어쨌든 입장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좀 신중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유창수 행정부 2 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 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네, 여기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뭐 행정 2 부장님께서 뭐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좀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해 드렸는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첫 임시회다 보니까 뭐 취임하시고 나서 시민들에게 각오나 다짐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발언들을 청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어떤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해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업무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부시장이 이제 취임해서 시장님과 같이 동행 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그 기초와 또 계획을 구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역시 뭐 특별한 선입관을 갖거나 편의 시각을 갖지 않고 또 역시 그 부장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서울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네, 감사합니다. 돌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예, 주택정책실장 한병렬입니다. 네, 시장님 그 처음에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사안은 꼭 뭐 굳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실장님을 청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실장님 그 주택정책실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예, 지난주 2월 15일자로 네네. 임명이 됐습니다. 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어쨌든 시정 질문의 주요 요지를 이제 먼저 좀 전달드렸으니까 예. 이 증산동 비문 펌프장의 공공주택 이 SOC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쨌든 보고는 좀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내용을 일단 저희가 네네. 보고를 받고 네네. 내용을 일단 큰 줄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네. 이 증산동 비문 펌프장 공공주택 및 SOC 시설이 이제 처음 발표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그 네. 유휴 부지 활용도가 좀 낮은 부지에 공공주택 단순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디자인도 좀 더 혁신적이고 또 생활 SOC를 결합해서 또 주위에 있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고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쳤습니다. 뭐 지구대전 이획도 됐고요. 또 거기 있었던 이제 비밀 펌프장을 보강하는 공사도 진행됐고요. 또 거기 이제 좀 오랫동안 주거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주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논의됐고요. 이렇게 좀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2019년에 발표된 이후에 뭐 3년 거의 4년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정체돼 있고 뭔가 좀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진행 안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론도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정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 펌프장에 대해서 목합 개발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생활 SOC를 건립한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빗물 펌프장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낸 데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빗물 펌프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빗물 펌프장의 역할을 하면서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별로 검토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좀 검토 사항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게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재검토가 조금 필요한 현장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유휴부지 활용 계획과 함께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께서 좀 궁금하고 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예, 2019년에 맞습니다. 발표됐고 예. 일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예. 애초에 이 사업의 이제 그 비용 추계가 287억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주택은 166세대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이것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인공지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높여서 짓다 보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불어났습니다. 이후에 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뭐 적은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습니까? 추계가? 지금 뭐 내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458억이 증가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735억으로 증가를 거의 이제 했습니다. 3배 가까이 이제 증가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166세대와 생활요실을 짓기에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많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이제 재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보고를 듣기로는 그래서 새로운 계획들까지 좀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검토되는 계획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을 더 포함을 해서 어느 부분을 조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지금 아직 분류를 해서 정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재분류 상태에서 다른 형태를 넣어서 개발 가능한 사업이 어떤 건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뭐 여러 개를 나누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보고받은 최종적인 내용들은 세대수를 좀 줄였습니다. 55세대 정도로 줄이고요. 애초 추정된 사업비 287억을 투입해서 55세대와 일부 생활 SOC 사업들을 짓는 것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작년에 보고받았던 내용이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계속 검토 중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세대수를 줄여서 뭐 평형을 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도 조금 비용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경제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되지 못해서 다른 활용 계획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서 개발 계획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다른 방법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이제 어쨌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을 받으셨지만 제가 뭐 애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그 것들을 좀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추계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들고 하지만 이 부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역시 지금도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부지고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계 역색 그 DMC역 또 뭐 경의선 공항철도 또 서울과 경기도로 가는 좀 관문의 거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고 좀 개발돼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이 유휴부지로서 활용이 굉장히 높은 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지 이제 경제성과 여러 가지 시기적절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뭐 경제적이면서 시민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 중이라고 하는 말씀 좀 듣고요.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들이 좀 결론이 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 뭐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들은 좀 어렵게 됐고 이후에 계획했던 것들도 빨리 판단을 내리셔서 가능한 사업이면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뭐 추진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고 뭐 꼭 이 부지를 또 주택선실은 이제 어떤 주택을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서랑도 협력하셔서 뭐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좀 빨리 좀 발표해 주셔야지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좀 적절한 대답이 아닐까. 예. 단순하게 이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또 아닌 것 같고요. 또 이후에 좀 빠르게 좀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좀 검토하셔서 좀 가능한 대안들을 좀 빨리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관련 부서에서 좀 용역도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좀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주셔서 좋습니다. 예, 우선 시장님 다시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작년 대선 때부터 이제 좀 그 화두가 됐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굉장히 이제 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정 과제로서 좀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이제 언론이나 또 국감장에서 또 시장님께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좀 묻기도 했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입장들을 여러 번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굉장히 시행돼야 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행의 또 특수성, 또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많은 관점에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이철우 우리 경북지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언론을 통해서 KBS, MBC도 지방화전을 검토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셔갖고 굉장히 또 많은 시민들이 놀라시고 이것들의 진위를 또 확인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검토해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또 MBC, KBS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방에 지사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 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한 이후에 좀 발표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좀 충분한 판단이나 검토 없이 무작정 발표를 하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최근에 방송사 이전 문제는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할 정도로 매우 생경한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논의가 된 바가 없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좀 그 이철우 지사님께서 아직 숙성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아마 전혀 다루어진 적이 없는 거를 발표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들고요. 일단 조금 더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KBS, MBC는 시장님께서 확인하신 결과 아직까지 뭔가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네.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장들을 좀 밝히기는 이른 것 같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산업은행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금융기관이지만 또 여타의 금융기관은 다른 좀 특수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그 아시는 만큼 산업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주로 기업을 상대하는 은행이고요. 주로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그 장소적으로는 적격이죠.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과연 이게 실현이 된다 해도 과연 그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기능을 서울에 남겨놓고 모양만 본점이 부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희망 섞인 전망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그 산업은행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 정책들, 정부의 금융 정책들, 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들. 그래서 뭐 민간이 좀 투자하기에 좀 망설이거나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선제로 투자해서 네. 그 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하나의 좀 중요한 역할들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변동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정책들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국책은행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기업 고객이기 때문에 그 기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70% 정도가 다 서울에 수도권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점을 서울에 뒀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뭐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했을 때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 또 손실들 이런 가지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행되고 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계속해서 그런 의견들을 밝히셨고요. 네, 맞죠? 그런데 최근에 그 약간의 이제 미묘한 그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뭐 제가 오해하는 걸 수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 경영을 갖추는 자행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명분 때문에 국채은행을 지방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공감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반대 입장들을 밝히셨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 1월 기자간담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요.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부산 이전에 상응하는 정부의 도움을 촉구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좀 달라진 입장, 뭔가 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에 대해서 뭔가 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듯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뭐 입장의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예, 뭐 지금 정리하신 걸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의지가 약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뭐 현실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에 전주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통령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도지사들도 참석하고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원래 했던 저 자행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제가. 이 대장기러기의 발목에 이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과연 그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저지난주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지가 퇴색된 것은 없고요. 오히려 모든 관계자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제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를 했고요. 비단 산업은행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만 산업은행 외에도 여러 이 수도권 입지 규제 때문에 수도권이 오히려 경쟁 도시들, 그러니까 국외의 경쟁 도시를 말합니다. 뭐 상해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이런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자해적 행위는 이제 좀 줄이고 과거에 이 명분에 묶여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묶여서 오히려 균형 발전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도 했고 지금도 어느 자리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의 발언 내용들 입장도 적극 지지하고요. 변함없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장님의 의지나 입장이 좀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면 그 서울시 대책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은 그 유치 지원단을 결성해서 구시장을 단장을 하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에서 이것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연구 자료입니다. 물론 굉장히 부실합니다. 큰 내용이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를 했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 입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굉장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서울시도 시장님께서 이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적어도 이 산업은행이 이전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최소한 연구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단순히 의지로서만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글쎄 그렇게 맞불을 놓는 형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산업은행이 내부적으로 노사 간에 잘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서 이를 그르치지는 않을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맞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 뭐 저희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을 맞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이제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좀 다뤄볼 만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네.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장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산업은행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좀 진행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두 가지 큰 절차들. 절차요. 예, 이 산업은행이 실제로 이제 부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 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네. 지방 이전 기관을 선정하는 것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빨리 좀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에. 예. 신앙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절차는 이제 산업법 개정이겠죠. 산업은행법 개정 4조에 분명히 산업은행은 서울에 권력을 준다라고 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좀 개정돼야 됩니다. 물론 법 개정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좀 제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요 다시 한번 이제 시장님의 변함없는 의지 입장 확인한 걸로 요 질문은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투자 추정 기관의 통폐합. 여전히 저는 이제 시장님과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혹은 이 통폐합이라고 하는 과정과 절차를 서울시는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또 그 투자 추정 기관, 통폐합의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지정되는 절차가 합당한 것인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가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발간된 자료인데요.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만 좀 보시면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투자출연기관 경영신 추진 계획에 따라서 서울의료원 산하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상충하는 거 보인다.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좀 확대되고 이것들은 더욱더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것과 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통폐합 계획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약본만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이 뒤에 내용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을 갖고 있는 것들은 좀 정부적인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방이 이 지원단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들이 좀 더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였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과연 지금의 통폐합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부분들이 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님께서는 입장이 좀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 기관들에 대한. 글쎄요, 어차피 저게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질 때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전임 시장님 시절에 사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시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시의회에서도 민주당 다수의 의회였을 텐데 의회에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런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자꾸 공공보건의료재단 쪽에서는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그런 취지의 통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구조 조정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과 정반대의 의견들도 지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이걸 좀 합리적으로 보다 한목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굉장히 불안한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도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합하려면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만 하더라도 기술연구원과 함께 요즘에 융합이 추세인데 이걸 분리를 해놨길래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 방향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인데 저로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표가 있고 그 뜻이 있는 것이지 절대 비용 절감이나 뭐 인원 구조 조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들 뭐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통폐만 아니다. 고용 안정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사례로 들었었던 건 과거의 사례니까 그것들은 이제 좀 지난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뭐 코로나19 등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상황이 바뀌었고요. 네, 어떤 공공보건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게 정부의 추세고 또 시장님도 말씀하신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이미 이제 통폐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통폐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좀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것들은 이제 구성원들에게 좀 탓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좀 더 책임을 지고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뭐 투자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의 핵심은 그 구성원들이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일단은 좀 안정감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공공보건의료 의사들 확충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때 좋은 구성원들이 또 구성원들이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던 것들은 그 구성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통폐합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고 좀 더 확실하게 약속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도 제가 들리는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뭐 이직을 하거나 또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써야 되는 자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직을 한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그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통폐합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또 더 확실하게 약속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용 승계, 고용 안정 더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현재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이게 저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2차 통폐합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 기간에 이름까지도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기관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또 언제든지 통폐합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뭐 절차라던가 좀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를 보니까 뭐 가까운 경기도에도 이런 통폐합에 관련된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예, 보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기관을 통폐합할 때 만들었던 조례가 아닙니다. 2개 기관을 만들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기도의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통폐합의 기본 원칙이나 대상을 정한 것이지 통폐합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명확하면 오히려 뭐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